세종시 금강보행교에 설치돼 있는 생명의 전화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엉뚱하게도 보행교 관리실로 연결됐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을 이어가면서 의정 활동 기간 여야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지난 3월 개통된 세종시 금강보행교에는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생명의 전화, 걸면 어디로 연결될까요? 김우순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보행교인 세종시 금강보행교, 일명 이응다리입니다. 다리 상부 보행로에 모두 4개의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극단적 선택 기로에 놓인 시민이 도움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전화이기도 합니다. SOS 생명의 전화, 과연 어디로 연결되는지 제가 직접 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연결된 곳은 다름 아닌 보행교 관리 사무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입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거기가 지금 어디죠? 건강보행교 관리 사무실요. SOS를 외치는 생명의 전화가 관리 사무실로 연결된단 말에 시민들도 대체로 의아하단 반응입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전화가? 지금 관리실로 전화가 연결된다면서. 네. 그건 아니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119나 112 이런 데 가는 게 좋아요. 그냥 관리실에 저기 사람도 가끔씩 이렇게 단소풍이라고 비어있는 경우도 많고. 왜 이런 엉터리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까? LH에서 다리를 건설할 때부터 전화 연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었고 세종시가 관리를 맡고 나서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최소한 119와 전문 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합니다. 실제 서울 한강다리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엔 전화기 한 대에 119와 생명의 전화 2개의 버튼이 있어 각각의 버튼을 누르면 전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세종시도 이러한 문제 지적에 따라 현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연내 서울과 같은 방식의 생명의 전화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의회가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상병헌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만 평에 이르는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을 포함한 의정 연수시설을 건립해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르는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는 아산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됐는데요. 첫날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을 이어가면서 의정활동 기간 여야 대립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포문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천철호 시의원이 열었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전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아직까지도 아산에 전세로 살고 있다며 소속감과 진정성 없는 전세형 시장이 남발하고 있는 공약은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박경기 시장, 몸은 아산에 재산은 서울에. 시장님께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37만 아산 시민의 시장님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그만큼 소속감이 있는지, 떠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유재산과 관련된 공세가 계속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전남수 의원이 제지에 나서면서 잠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합시다.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강원도 레그랜드 수갑이. 이에 박 시장은 이미 6년 전부터 아산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진정성과 열정을 봐달라고 답변했습니다. 6년 전에 완전히 이사를 와서 오로지 아산 시민을 위해서 헌신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유를 어디 하고 있느냐, 거주를 어디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진정성과 열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진 5분 발언에서는 국민의힘 신미진 의원이 공무직 직원의 복무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신 의원은 아산시의 한 공무직 직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총 근무 일수 81일 중 휴가와 외출로 절반이 넘는 47일이나 사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모 정당 소속으로 지방선거에 출마까지 했다며 사실상 야당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휴가와 외출을 자신의 정치적 사익을 위해 마음대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근태 관리를 책임지는 부서장 역시 그의 이런 행태를 방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명도봉 의원은 다시 5분 발언을 통해 공무직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무직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승진, 승급 등의 권리 여부를 나눌 때는 일반인이고 의무를 부여할 때는 준공무원이라는 법에서도 규정하지 않는 논리로 공무직 직원들이 일반인으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발언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될 아산시 의회 정례회 시작부터 정쟁으로 얼룩지면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갑작스런 재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선 사전 훈련이 매우 중요한데요. 천안시가 고속도로 터널에서의 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장을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터널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차량과 버스, 트럭의 3중 추돌 사고.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버스 승객들은 유리 창문을 깨고 탈출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앞에 정체가 있어서 서행하고 있는데 고속버스가 제 차량 후미를 추돌했습니다. 제 차량이 연산 운반 차량인데 밸브가 파손되어 연산이 누출되고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자 119 상황실과 고속도로 순찰대 등 유관 기관들에게 사고 내용이 신속하게 전달되고 각 기관은 미리 조율된 업무 분장에 따라 도로 차단과 주민 대피 등을 실시합니다. 약 40분 동안 진행된 훈련은 사고 차량 이동과 누출된 유해 화학물 복구, 잔류 오염도 측정까지 마무리되자 종료됐습니다. 2022 재난대응 안전훈련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 풍세 졸음 쉼터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된 훈련에는 21개 기관 110여 명이 참여했고 헬기와 구급차, 방역차 등 장비 44대도 동원됐습니다. 초동 조치가 얼마나 중요한 거를 일깨워주는 아마 그런 훈련이었나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초동 조치 상황이 제대로 된다면은 아마 그 인사사고나 재난 피해가 그만큼 줄어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각종 사고로 인해서 항상 오염에 노출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지하게 모든 면에서 기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또 앞으로도 빈틈없는 협력 체제를 구축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와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 세종지부 임원진이 교육 발전을 논의하는 약식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성향이 다른 두 단체가 처음 만났다는 자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교조 세종지부 사무실, 전교조 임원진과 국민의힘 세종시당 지도부 등 6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종 지역의 교육 관련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소희 의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이날 정책 간담회는 세종시당의 제안에 전교조가 응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정당과 진보 교원단체가 정책 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란 점에서 만난 전부터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인지 관심이 쏠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날 간담회는 어느 한 가지 주제가 아닌
현재 세종교육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가 됐습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 금지에 대한 입장과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공론화한 기초학력 저하 문제, 교원 감축에 따른 공교육 질 저하, 학급당 학생 수 상한제 도입 등이 주로 거론됐습니다. 특히 최근 시청과 교육청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둘러싼 논란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의 세종시 지정에 대해선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만의 특권 학교가 돼버린 상황인 거예요. 특권의식을 갖고 이런 집단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회의 갈등을 초래하는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현재 공교육 내에서 기존에 하던 어떤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과의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그러면 교육 선택권을 가진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두 기관은 앞으로도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의견을 적극 나누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시 진입부 경관 개선을 위한 디자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세종시는 주요 진입부 10곳의 경관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중 6곳에 한해 한글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적용하기 위한 선호도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는 글자형 조형물과 시 경계 표지판 등 디자인 3가지 안에 대해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는 시청 누리집이나 세종시 티맵 세종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개관한 세종예술의 전당의 도약과 성장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립니다. 세종시 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 예술의 전당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라며 지정 토론자로 나설 시민과 예술가 등 4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또 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예술의 전당과 지역사회의 상생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등 다양한 공청회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어젯밤 8시 19분쯤 세종시 세롬동의 한 건물 2층 식당에서 불이 나 이용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겪었습니다. 이 불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외벽과 식당 천장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2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식당 천장에서 불꽃이 발생했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천안 성완읍과 직산읍, 입장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철환 의원입니다. 천안 고유의 디자인 벽화로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제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천안시 도시경관을 고유 디자인 벽화로 아름답게 표현하자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1990년도부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상황에 따라 개발 위주의 도시정책은 한계에 봉착하였고 침체된 도시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서 도시벽화는 기존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 침투하여 사회, 경제, 문화 측면에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천안시도 도시벽화를 통해 지금껏 도시재생사업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정비 및 도시디자인 진흥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지금껏 이어오고 있습니다. 30여 년에 걸쳐 현재에는 성장한 도시공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고유 디자인과 경관의 조화가 주목받고 있기에 벽화가 지향할 발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천안시에는 많은 도시벽화가 유행처럼 빠르게 생겨났지만 그려진 벽화들은 예술적 가치 및 고유 디자인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 의미 없는 컨셉 벽화들로 대부분 채워져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화를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벽화는 오산 IC 인근 한 기업 건물 외벽에 안중근 의사 초상을 벽화로 그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지나는 도로상에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 한 장의 모습이 벽화로 그려져 있음으로써 우리 모두는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겨볼 수 있고 젊은 세대와 후손은 민족 긍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느낄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 내항에 위치한 곡물 저장 창고엔
거대한 책 그리고 성장이라는 주제를 책 표지로 형상화하여 소년이 책을 통해 미를 심고 추수해가며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한 세계 최대 야외 벽화가 지역 명소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벽화는 이처럼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정체성 형성 및 표현에 활용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려진 천안시의 벽화들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 공간을 디자인적으로 창의적이고 조화롭게 조성하였다고 보기 요원하며 다소 의미 없는 그림들로 천안시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유 디자인 요소를 반영하지 못한 벽화들은 결국 벽화로 표현되는 창의적인 콘텐츠 발전을 또한 저해시키며 천안시의 아름다운 경관 및 도시 이미지를 뚜렷이 기억시키지 못합니다. 각인되지 못함은 단순히 기억 못함의 문제가 아닌 그곳에 쌓여있는 기원과 역사를 함께 잊어버리는 것이기에 상실을 넘어 천안시의 미래 가치를 훼손하는 일인 것입니다. 천안시는 이제부터라도 대표하는 자연 경관과 도시 건축물을 조화롭고 정체성을 갖춘 고유 디자인 벽화로 계획함으로써 정체성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역사적 가치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이끌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경관 및 도시를 아름답게 조성하는 벽화는 적합한 장소도 중요하지만 문화, 인문적 요소와 발전된 기술 등을 적용한 창의적인 연출 및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화롭게 표현해 나갈 때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벽화는 아름다운 도시를 만드는 것만 아니라 타고난 아름다움을 지키고 나아가 고유의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다른 도시와의 차별화되는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고유 디자인 벽화는 도시가 갤러리가 되고 기록관이 되며 상징적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많은 노력 중에 가장 유효한 정책으로서 재생과 도약의 미래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매우 기묘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천안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다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도시 공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고유 디자인 벽화의 연구는 계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안시의 기원과 역사를 공고히 이어가며 정체성을 갖춘 창의적인 예술적 표현으로 차별화된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고유 디자인 벽화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련한 시정정책 발전 및 추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산시가 옛 소방서 부지에 각각 추진하고 있던 생활문화센터와 청년, 신중년 취창업 지원센터를 효율성을 고려해 하나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준공은 오는 2025년 6월쯤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생활형 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옛 아산 소방서 부지에 생활문화센터 조성비를 확보한 아산시. 다음 해에는 국토교통부의 국토재생 인정사업에 선정되면서 같은 부지에 청년과 신중년의 취창업 지원 공간 건립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두 사업은 올해 착공해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돼 왔지만 시는 두 사업의 유사 기능을 통폐합해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사업 변경을 위한 행정 절차 진행으로 사업은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변경 승인 고시되면서 다시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며 1, 2층에는 돌봄센터 및 작은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가, 3, 4층에는 청년과 중장년의 취창업 지원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변경 전보다 28억 정도 늘어난 17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사업 기간도 2023년에서 2025년으로 2년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시는 이달 중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실시 설계를 진행해 내년 9월 복합문화센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는 지난 24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단속을 벌여 모두 326대의 체납 차량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차량의 체납액은 총 6,4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과태료를 2회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공매 처분이나 강제 견인 등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천안시가 자투리 공간에 소규모 정원을 조성하는 이른바 도심 속 한뼘 정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2천만 원의 특별 교부세로 진행했으며 시민 정원사 5명이 참여해 측백나무와 금계국, 억새 등을 식재했습니다.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꿈드림은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내년부터 지역 청소년에게 보급합니다. 트라우마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3회에 걸쳐 진행되며 학교 폭력과 사건, 사고, 재난 등으로부터 심리적 상태를 인식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또 타니몬이라는 캐릭터도 직접 개발해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시가 불법 촬영 카메라를 탐지할 수 있는 복합 열적외선 와이파이 탐지기 46대를 구입하고 다음 달부터 대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세종시는 다음 달 중 불법 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읍면동에 각각 2대씩 배치해 시민 누구나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와 학원가뿐만 아니라 범죄 위험이 높은 공실 상가 등으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 일자리 종사자 115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행정도우미, 전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 요원이며 직접 방문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노인장애인과며 문의사항은 041-521-5363번에서 4번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신우전기에서 전기 공사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63-0901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